과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이 새롭게 리메이크되어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반갑겠죠? 하지만 원작의 대중성이 강조되는 리메이크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특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많은 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이전의 명성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추억을 회상하는 류엔 다이어리 채널에서는 저의 추억의 작품들 중 새롭게 리메이크된 작품이 있다면 직접 시청해보고 여러분들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작품을 평론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추억팔이를 좋아하는 사람인 만큼 추억이 새록새록한 캐릭터들을 성인이 된 현재 시점에서 리메이크로 다시 한번 접해봤을 때 쉽게 말해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8개월 전에 제작했던 파워퍼프 걸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파워퍼프 걸 리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파워퍼프걸 리부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원작자인 크레이그 맥크라켄 씨가 제작했던 슈퍼히어로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원작자인 크레이그 맥크라켄 씨는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9년이 지난 2014년 6월 처음으로 리메이크 소식을 공개하였으며 2015년에 성우진 발표를 더불어 고퀄리티의 오프닝을 공개하며 2016년 4월 4일 첫 방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고부터 많은 이목을 집중시킨 파워퍼프걸 리부트는 기대와는 다른 처참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전보다 떨어진 작화와 애니메이션의 결과물로 실망스럽다는 평을 받았었는데요. 그 밖에도 오리지널의 세계관인 도시 내 범죄를 처단하는 슈퍼히어로들이라는 설정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파워퍼프걸의 일상을 보여주는 전개를 끌고 가게 됩니다. 물론 재치있는 대사들로 유쾌한 일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안녕 버블, 내 맹장 수술 흉터에 사인해줄래?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돈 없는 사회 비판 때문에 논란을 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유치원생이 아닌 성장한 파워퍼프걸의 색다른 일상을 담은 에피소드들을 보면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심하게 일그러진 작화 붕괴나 캐릭터성을 완전히 망치는 과도한 병만 요소 때문에 기존 팬들의 엄청난 불호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뒤죽박죽한 설정들 때문인지 파워퍼프걸 리부트는 옴니버스식 구성에서 많이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옴니버스의 장점이라 불리는 한 회만에 기승전결을 정리하는 구성을 깨버리고 완전한 병맛으로 뒤덮인 몇몇 에피소드들 때문에 이야기의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 점은 단지 파워퍼프걸을 리메이크한 작품인지라 단독으로 나온 캐릭터들이었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만큼 재밌었음. 생각 없이 보기에는. 그리고 마침내 파워퍼프걸의 네 번째 정식 멤버 블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블리스는 파워퍼프걸의 아버지 네모 대가리 유토니움 교수가 맨 처음 탄생시켰다는 설정을 가진 초능력자입니다. 자신의 초능력을 주체하지 못하던 블리스는 20대 시절의 네모와 함께 살며 초능력을 조절하려 해보지만 빈번히 실패하며 자신의 힘을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초능력이 두려웠던 블리스는 가출을 하게 되고 블로썸과 버블, 버터컵이 만들어진 한참 후에서야 네모에게 돌아와 자신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지장에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막장 같은 전개를 지나 어느샌가 블리스는 파워퍼프걸의 네 번째 멤버로 함께 활동하며 타운스빌 시를 지키고 2019년 6월 16일 122가지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며 파워퍼프걸 리부트는 종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다이어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당시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았던 파워퍼프걸 리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직접 시청을 해보니까 장단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비난만 한 건 아닐까 조금 찝찝하긴 한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맛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기존 파워퍼프걸의 기대감을 내려놓고 시청한다면 뜬금없이 재밌는 부분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짤막짤막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간단하게 시청이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해보시...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잇.